안녕하세요, 이서블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조금 재밌게 제가 3년? 한 4년 전쯤 했던 컨텐츠가 있어요. 커피 창업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얘기였는데 2019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커피 창업하지 마라. 커피 창업할 것 같으면 그냥 미국 스타벅스 주식 사가지고 배당받고 주식값 오르면 돈 버는데 뭐 커피숍 창업을 해가지고 돈을 까먹으려 그러냐. 지난 3년간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뀐 거에 대해서 일종의 반성 컨텐츠. 이게 뭐냐면 2019년에도 스타벅스의 미국 주식을 사는 것 외에도 커피로 살아남는 방법이 글쎄나 있었더라. 최근 2년 새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 보이는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있어요. 크게 막 두 개인데 둘 다 약간 비슷하게 간판이 노란색이야. 하나는 노란색에다가 하얀색 로고를 쓰고 하나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 배색을 그대로 좀 따라한 것 같아요. 노란색에다가 블랙을 써요. 자, 어디일까요? 노란색에다가 하얀색을 쓰는 데는 이제 메가커피입니다. 컴포즈 커피는 찐 노란색에다가 블랙으로 컴포즈라고 써있죠. 원래 이 시장이 제가 뭐라고 보냐면 스타벅스랑 좀 다른 시장이에요. 예전에 이디야의 전략이 스타벅스 근처에 있기였어요. 왜냐면 이디야 커피는 저렴하니까 가성비 커피를 즐길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었고, 자, 이디야 커피가 제일 유명했던 건 뭐냐면 프랜차이즈 가맹률 폐업률이 1%대다. 2019년에 2207억, 2020년 2239억, 2021년 2434억, 그냥 완만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194억, 140억, 190억, 대략 200억 좀 안 되게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저가 시장은 이디야가 꽉 잡고 있고 여기서 뭐 더 성장할 만한 게 있겠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디야가 양을 좀 줄이거나 가격을 좀 올리는, 그러니까 수익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보를 좀 보였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디야도 이런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저렴한데 맛도 저렴하네, 막 이런 욕을 받으면 막 가슴이 아파. 우리 더 맛있게 만들자, 더 고급스럽게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고객이 원하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냥 예전에 조금 저렴한 맛이었어도 그 맛을 좋아해주고 그냥 거기서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 게 우리 고객이었던 건데, 우리가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를 알고 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최근에 제가 이 컨텐츠 하려고 이디야 커피 가서 라떼 하나랑 아메리카노 먹어봤는데 솔직히 좀 놀랬습니다.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디야 정도의 가격이면 커피 시장에서 별로 이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메가커피를 보면 19년 350억, 2020년 600억, 2020년 878억, 300억에서 900억 가까이 쫙 올라왔어요. 작년에 좀 더 했을 거니까 작년엔 1000억이 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메가커피.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프랜차이즈 본사 매출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매출이라는 건 가맹점의 매출을 다 합해서 나온 매출이 아니에요. 본사 입장에서 가맹점에 뭘 제공하겠어요? 뭐 콩도 주고, 뭐 컵도 주고, 뭐 인테리어도 좀 해주고, 간판도 걸어주고, 로열티도 받고, 이런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업이익이 더 놀라운 게 878억을 팔 때도 메가커피는 2021년에 422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잘하나 봐. 매출이 느는 것만큼 영업이익도 그대로 늘어났어요. 매출이 2배로 늘어났는데 영업이익도 2배로 늘어났어. 대단한 회사인 거죠. 가맹점이 막 2250개라고 해요, 오늘 기준으로. 그러니까 막 손흥민도 쓰고. 사실 제가 메가커피를 먹어보니까 아메리카노를 못 먹겠더라고. 이거는 뭐 거의 숭늉이더라고. 근데 뭐 흑당 뭐 이런 걸 되게 히트를 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메가커피는 1,500원짜리 커피를 파니까 그것만 파면 별로 안 남을 것 같지만 1,500원에 일단 허들로 넘어 들어와서 매장에 와서 보니까 뭐 달달구리한 것도 팔고 옆에 다른 음식도 좀 팔아. 여기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거죠. 이걸 업셀링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시장을 공략한 거냐면 무슨 커피를 3,000원, 4,000원 주고 먹어 라고 하는 사람이 흑당 뭐 버블티는 이 커피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3,000원 줘도 먹을만 한 거야. 이 메뉴가 비싸고 맛있는 게 말이 아니라 가성비를 되게 추구하고 커피계의 백종원 같은 좀 느낌이야. 아메리카노는 싸게 팔지만 우리는 다른 베리에이션 메뉴들을 재밌게 많이 팔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차의 영역까지 막 침범하고 뭐 빵집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커피 시장이 바뀐 거죠. 컴포즈로 가볼게요. 컴포즈는 제가 단언하건데 압도적으로 아메리카노가 메가보다 맛있습니다. 컴포즈는 특이한 짓을 해요. 매장에서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2,800원이래. 테이크아웃 하면 1,800원이래. 보통은 원래 2,800원인데 테이크아웃 하시면 1,000원 빼드려였는데 여긴 그게 아니야. 1,800원이라고 써놓고 매장에서 드시면 1,000원 더 내래.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스벅을 많이 가는데 스벅에서 제가 뭐 콜드브루 이런 거를 보통 테이크아웃 하면 뭐 한 5,000원 정도 해요. 제가 뭐 벤티 이런 거 먹으니까. 스벅 매장 되게 주요한 데 있고 난방도 잘해주고 냉방도 잘해주고 거기 오래 버틸만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난 이 커피만 가져가면 한 3,000원치면 살 것 같은데 이 매장 이용하고 뭐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돈을 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좀 했다가 보이는 게 컴포즈 커피예요. 그래서 컴포즈 커피도 보면 19, 20, 21년 순서대로 불러드리면 19년에는 뭐 127억 하다가 20년에는 272억, 21년에는 500억까지 매출을 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19년에는 뭐 24억 수준으로 미미했으나 20년에는 68억, 21년에는 160억.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매출 기준으로는 이디야 커피의 아직 4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영업이익들이 다 비슷해요. 메가커피가 오히려 2021년 기준으로 400억 벌었고 컴포즈 커피 160억 벌었고 이디야는 190억밖에 못 벌었어요. 기본적으로 커피의 콩의 가격은 산미 있는 커피, 플루티한 커피들이 비쌉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비싼 콩을 넣어서 드립하거나 하는 그런 커피들이 별로 대중적이지 않다. 한국 커피의 취향은 구수함과 약간 강배전에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 맛있다고 해.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비싼 콩을 쓸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컴포즈 커피 매장 가면 우리는 콩을 원래 사와서 볶아가지고 하는 거를 수직 계열화했다. 이 유통 라인을 우리가 다 해서 싸게 만듭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서블의 3년 전 콘텐츠를 반성하는 건 어떤 거냐면 제가 당시에 조금 더 투자자 입장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고즈넉하게 책 보면서 커피집 하는 사장님들에게 좀 경각심을 심어드리려고 한 것 같은데 비즈니스 기회 관점에서 보면 커피 시장이 대중화되면서 테이크아웃 저가 시장이라는 니즈가 분명히 있고 카페베레처럼 예쁜 인테리어에 앉아가지고 여기 뭐 라떼 거품 묻히면서 이거 삐 이거 아니고 그냥 들고 다니는 국내에는 아주 큰 커피 시장이 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성장 중이다. 이디야도 정신 차렸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안정적으로 여기서 다 플레이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고급 시장 끼적끼적 하고 있었는데 이 저가 플레이어에 메가 컴포즈 애들이 쭉쭉 치고 올라오네. 그럼 이디야는 수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디야의 반격이 있을까 없을까는 모르겠지만 이디야도 이렇게 손 놓고 있을 땐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가 커피 시장이 굉장히 들여다볼 만하고 재밌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커피 창업을 한다면 공간 창업을 한다는 건 아주 특별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맛있는 커피고 됐고 저가 커피 시장에는 기회가 좀 있어 보여서 저가 커피는 사실 가맹점주 입장에서 돈을 많이 버느냐? 뭐 별로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떤 기회가 있냐면 이 저가 커피를 여러 개 내면 돼. 우리가 2,000원짜리 커피 먹을 때 엄청 맛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먹어요? 알바가 엄청 친절할 것 같아요? 매장이 막 되게 고급스러울 것 같아? 빨리 주면 되잖아.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관리가 편합니다. 그럼 여기서 착안할 수 있죠. 잠깐만. 메가커피 창업 비용이 얼마 든다고? 뭐 한 6천만 원인데 이거 가설이에요? 그러면 나 한 2억 있어. 나 2억에다가 창업대출 받으면 한 3억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메가커피 5개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나의 사업 계획은 따로 짤 수 있는 거죠. 바나프레소 얘기를 하면 바나프레소가 유일하게 그 저가 시장에서 되게 버티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예요. 바나프레소의 그 라떼를 먹어보시면 우유를 막 때려 넣었어. 하여튼 바나프레소는 원가율도 높고 돈이 안 돼. 만약에 커피집을 창업하신다고 하면 메가나 컴포즈나 바나와의 차이가 뭘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커피 무조건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3년 전, 4년 전에도 커피 기회가 꽤 있었는데 저만 몰랐던 거다. 반성하는 콘텐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 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